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보다 우연히 이곳을 발견하게 된 60대 남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엿듣다 문득 제 사연을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것을 허락을 받고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저는 집안 형편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농부라고 해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오손도손 살았던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정도랍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난 후 친구들이 모두 도시로 나갈 때 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영아, 아버지랑 어머니는 괜찮으니 너도 도시로 나가서 살도록 해라. 네 친구들 다 떠나는 마당에 너 혼자 여기 남아서 뭘 하겠다는 거니? 우리가 돈이라도 조금 보태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기술이라도 배워오지 않으련?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서 아버지랑 어머니 농사에 돕고 싶습니다. 지금도 일손 부족해서 두 분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떠나면 그나마 있던 일손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남아서 두 분 농사에도 돕고 아버지한테 본격적으로 농사 짓는 법도 배워서 저도 농사에 제대로 해보렵니다. 아유, 농부로 사는 건 우리 부모들만으로 충분한데 왜 너까지 농부를 하려는 거니?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네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우리가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영 내키지 않는구나. 도시에 나가서 사회 일원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농촌에 남아서 이곳에 일원이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 다 도시로 나가면 이 농촌을 누가 지키나요? 농촌이 번성해야 나라가 번성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시골에 남아 농부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을 돕고 싶기도 했고 농사일에 뛰어들어 사업을 크게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에 몇 없는 청년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군대부터 갔다 오자 해서 군대에 다녀오게 된 저는 저녁 기념으로 친구들과 서울 여행을 떠났는데 서울에서 머물던 호텔에서 우연히 아리따운 서울 여성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이 지갑 그쪽 지갑 아니에요? 방금 앉아 계시던 자리에 떨어뜨리고 가시는 것 같아서요. 네. 그 지갑, 제 지갑 맞습니다. 뒷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주머니에서 빠진 걸 제가 몰랐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고 다니세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여서 본 건데 보니까 지갑에 든 현금만 해도 좋게 100만 원은 넘어 보이시던데요? 오랜만에 서울 놀러 온다고 돈을 좀 많이 뽑아놨더니 지갑이 조금 버거워하긴 하네요. 어쨌든 지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의미로 뭐라도 좀 사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갑을 찾아준 보답의 의미로 아내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게 됐던 저는 예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 서울 아가씨에게 홀딱 반해 그 다음 날에도 만남을 청했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대영 씨는 왜 자꾸 저보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서울 놀러 온 거면 서울 구경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러 씨야말로 왜 매일 저를 만나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오늘 미러 씨한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저야 뭐 대영 씨 만나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거죠. 대영 씨 같은 사람 처음 봤거든요. 농촌 사는 젊은 농부의 순박한 느낌도 있으면서 어리버리하게 귀엽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내와 저는 너무나도 다른 서로의 환경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호기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던 시간은 결국 서로에게 호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일 전화를 붙들고 살며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서울로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영 씨, 우리 아버지가 대영 씨 얼굴 한번 보고 싶대요. 그래서 말인데요. 시간 내서 서울로 올라와 주시면 안 될까요? 미러 씨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고요? 미러 씨 아버지 무서운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왜 보자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한테 저 연애하고 있는 거 들켰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랑 만나는지 직접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영 씨가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저랑 교제하는 것 좀 허락받아 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저희 장인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의 창업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호셨기에 장인의 보러 서울로 올라달라는 아내의 말에 무서워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문만 통과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미려랑 사귄다는 시골 사는 청년 농부인가? 어떤 놈이 우리 미려 같은 애랑 만나고 있나 했더니 생각보다 별 볼일 없는 놈이었구만. 아버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한테 우리 교제 허락받겠다고 그 먼 곳에서 올라왔는데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좋게 말해줄 수 없어요? 미려 너 아빠가 언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본 적 있냐? 네가 시골 촌놈이랑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나한테 욕먹을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그리고 내가 도둑놈 같은 저 자식한테 너랑 만나는 걸 허락이라도 해줄 것 같아? 장인 앞에서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은 그 어떤 말도 없었고 저는 그저 장인이 제 면전에다 대고 하시는 욕들을 군말 없이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자네 집이 우리 집에 어떻게 비빌 수 있는 집이 아니네. 나는 자네가 집이 가난한 것도 싫고 자네 직업이 농부라는 건 더더욱 싫네. 자네가 우리 미려랑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으니 시간 더 끌지 말고 우리 미려랑 헤어져 주게. 아버님, 미려 씨랑 제가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려 씨랑 만나는 동안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려 씨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인 줄 알아? 미려 엄마도 그렇고 미려도 서울대 음대 출신이네. 그 둘만 그런 줄 알아? 심지어 미려 외갓집은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집이라고. 저 큰 회사 가지고 있는 이런 나도 겨우 미려 엄마랑 결혼을 했는데 감히 자네가 우리 미려를 넘봐? 장인 장모에게 저는 한나라의 유물을 훔친 것보다 더 심한 도둑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인에게 기에 놀리고 장모의 눈총을 받는 것도 힘들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답답했는지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던 아내가 직접 나서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아빠가 만족해하는 남자랑 만나고 싶지만 그게 제 마음처럼 되겠어요? 엄마도 봐봐요. 아버지 말고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좋아서 할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아버지랑 결혼했잖아요. 지금 그거랑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도 아빠는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네가 데려온 네 남자친구란 놈은 농부에 아빠랑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해? 할아버지 눈에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 엄마랑 결혼해서 할아버지 덕보고 이렇게 잘 된 거 아니냐고요. 설마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걸 아버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아내는 어떻게든 저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장인 장모와 싸워주었는데 그 결과 장인이 아내에게서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단 조건이 붙긴 했지만요. 자네 농사짓는 일 관두고 서울 올라와서 내 밑에서 일 배우도록 하게. 자네가 우리 회사에서 한 자리는 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자네 소개하고 미려랑 결혼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 미려랑 결혼하고 싶으면 서울로 당장 올라오도록 해. 아버님, 정말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 미려 씨랑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까? 정말 그거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미려가 자네를 결혼하고 싶다고 저렇게 대를 쓰는데 어떻게 아비로서 모른 척하기만 하겠나.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니 내 딸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줘야지. 다만 내 맞서야 될 자네를 농부로 살게 할 수는 없네.
나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 당장 서울로 올라오게. 막상 농사일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려니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두고 떠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제가 농사일을 크게 하겠다고 벌려놓은 일이 있었기에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도 마음에 걸렸었죠. 비로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올라가고 싶은데 제가 벌여놓은 일들이 있어서 이걸 정리하기 전까진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대영 씨 지금 안 오면 겨우 얻은 이 기회도 날아가 버릴 거예요. 대영 씨, 지금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라도 올라오면 안 될까요? 대영 씨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알잖아요. 불같고 급한 성격이라 대영 씨가 머뭇거리면 바로 대영 씨 내팽개치실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대충 정리만 하고 바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줘요, 미러씨.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요. 하루라도 빨리 서울로 상경해달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결국 농사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모두 알게 된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서울에서 잘 적응하고 꼭 장인의 마음을 얻어내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들어와서 일이 좀 손에 익는다 싶으면 바로 결혼식 올려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자네는 일 배우는 데에나 전념하도록 해. 농사일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자네 평생 농사 일하고 살았으니 부지런하고 일머리는 좋겠지? 많이 부족하겠지만 알려주시면 바로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내가 자네를 받아들이려 한 이상 자네는 앞으로 내 사람이니 자네는 나만 믿고 열심히 하기나 해. 자네만 잘하면 내 회사가 결국 자네 회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네. 장인의 회사가 욕심이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그릇의 크기를 잘 알기도 했고 장인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왜 사위인 제가 장인의 회사를 넘보기나 싶었죠. 다만 저는 아내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장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일했습니다. 평생 땡볕 밑에서 농사일만 하던 촌놈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경영일을 배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장인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장인이 주는 돈으로 부족함 없이 사니 제가 딱히 해야 할 걱정이 없고 가족도 화목하니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허니문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 예쁜 딸아이도 얻게 되었습니다. 마서방,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 일 배우는 김에 대학교 준비도 하는 게 어떻겠어? 자네 딸도 태어났는데 나중에 딸이 커서 아빠 학교 어디 나왔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작은아버지, 이 사람 지금 회사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시간 없어서 대학교까지 갈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대학 나온 사람보다 일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야, 너는 서울대까지 나온 애가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지금 이 집안에 대학 안 나온 사람 마서방뿐인데 너는 그게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나중에 오더라도 마서방이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밑에 직원들이 고졸이 무슨 저런 자리에 왔냐고 욕하고 손가락질 할 텐데 너는 그게 걱정도 안 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나 이 사람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대단한 아내의 처가 식구들은 농촌에서 올라온 고졸의 저를 엄청나게 무시를 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숨쉬듯 저를 무시했는데 처가 식구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저의 편에 들어주는 사람은 오직 아내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주리도 속상해하지만 말 못할 여러 사정 때문에 나서서 당신 편을 못 들어주는 것 뿐이야. 당신도 알지? 알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이라고 해도 내 사이에 내가 욕하는 건 괜찮아도 남이 욕하는 건 당연히 싫으시겠지. 근데 나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매일 무시당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매일같이 이러니까 사람도 싫어지고 서울도 지겨워지려고 해. 제가 사람에게서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저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장인에게 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 사람이랑 서울 일 다 정리하고 아버님이랑 어머니 계시는 곳으로 내려갈까 봐요. 아버지랑 엄마가 허락 안 해주셔도 내려갈 거지만 이 사람 마음 편하게 내려갈 수 있게 아버지가 허락해줬으면 해요. 지금 네 발로 시골에 기어 내려가겠다는 말을 하는 거냐? 절대 안 되지. 가기는 어딜 가? 그리고 서울만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다고 내려간다는 거야? 마서방은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평생 서울에서 살아왔던 네가 어딜 겁도 없이 그 총구석에 가겠다고 까불고 있어. 마서방, 자네가 미려한테 시킨 거야? 그게 아니라 저 혼자 내린 결정이에요. 마서방 나 때문에 서울 올라와서 고생하고 사는 거 미안해서 그래요. 친척들이 마서방을 좀 무시해요? 회사 사람들도 앞에서 말 안 하겠지만 뒤에서 마서방 엄청 무시하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왜 나 때문에 그런 걸 겪어야 되냐고요. 내 덕분에 호의호식 살고 있으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지. 그리고 남자가 큰 인물이 되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미련이가 내조를 잘해야지 마서방이 큰 인물이 되는 건데 너 때문에라도 마서방 큰 인물 되기는 글렀다. 장인은 당연히 저희가 시골로 내려가는 것에 반대했고 장모는 아내에게 내려가더라도 사위인 저만 내려보내라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아내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아내는 그 어떤 때보다 완강했습니다. 미려, 너 아빠 말 안 듣고 시골 내려가는 순간 내가 너한테 남겨줄 재산 따위는 없으니 그렇게 알고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는 걸 명심해.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길러주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둘이 알아서 살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재산 안 주신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족 지키면서 살 거예요. 장인의 말을 거역하는 게 무섭기는 했지만 아내가 저를 위해 용기를 내어줬으니 저도 아내와 딸아이를 위해 용기를 내 장인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 재산을 끌어모아 저희 가족이 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주셨고 아내와 저는 그 땅 위에 저희 가족이 평생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여보, 서울에서 누리던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순 없겠지만 내가 당신 먹고 싶은 건 다 먹게 해주고 갖고 싶은 건 다 사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여보,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그리고 조금 없이 살더라도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아. 나는 평생 내가 못 해본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뭐 이것도 잠깐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랑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도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 사랑스러운 저의 아내는 항상 자신이 아닌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예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살면서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둘째 소식을 들은 장인 장모는 임신한 딸이 걱정이 되셨는지 절대 안 해줄 것 같은 저희 부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둘째는 서울 가서 낳아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낳아도 된다고 해도 아버지랑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서울에서 낳아야 된다고 하도 그러셔서 이번에 두 분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조리원도 이미 예약해 주셨다고 하니까 나 서울 가서 낳는 걸로 할게. 나는 당신이 어디서 낳든 상관없으니까 당신 편한 데서 낳는 걸로 하자. 그리고 서울에서 낳으면 장모님 계시니까 당신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그럼 내가 먼저 올라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일 마무리되는 대로 올라오는 걸로 해줘. 아내는 둘째를 출산하기 위해 먼저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서 뱃속에 있는 아이만 살려두고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 새끼 살려내. 내 새끼 살려내란 말이야. 네 놈의 자식 때문에 내 새끼 죽었는데 너 이제 어쩔 거야. 내 딸 인생 어쩔 거냐고. 내가 귀하게 키운 내 딸 이렇게 될까봐 너한테 시집 안 보내려고 했는데 너한테 시집 가서 내 딸 죽은 거 아니냐고. 장인과 장모는 아내가 죽은 걸 제 탓을 하시며 저를 원망하셨지만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아내가 죽은 건 자신들의 탓이었다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낳는다는 거 그러라고 했어야 했는데 우리 욕심의 미려를 억지로 서울로 불러서 미려가 죽은 거야. 마서방 정말 미안하네. 마서방한테도 미안하고 미려 애들한테도 우리가 정말 미안해. 장모님, 미안해 하실 거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장모님도 사랑하는 딸을 잃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안해 하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슬퍼하고 같이 이겨내도록 해요. 내가 평생 자네랑 미려 아이들 보면 모유없을 것 같아. 이 못난 할미 때문에 우리 아이들 평생 엄마 없이 살아야 된다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장모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엄마 빈자리 못 느끼도록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죽고 난 후 장인과 장모는 두 아이들을 자신들이 키우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자식들만큼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 장인 장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들을 시골로 데리고 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에 대해 장인 장모가 크게 화를 내기는 했지만 결국엔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한 저를 응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마서방, 이건 미려한테 주려고 했던 내 유산들이네. 지금은 미려가 없으니 자네한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 돈으로 애들 키우는데 보태서 쓰도록 하게. 장인어른,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애들 엄마 돈인데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돈 없어도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미려 몫이 곧 자네 몫이니 자네가 받는 걸로 하게. 이 돈으로 뭘 하든 참견 안 할 테니 아이들만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게. 내 부탁이네. 아내의 몫이라며 제가 장인에게서 받은 유산은 저희 동네에 있는 땅을 다 사고도 남을 돈이었고 당시 서울에서 집을 며칠 사고도 남을 금리기였습니다. 저는 장인에게서 받은 돈을 저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오로지 딸아이와 아들을 키우는 데만 사용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일부분을 사용해 시내에 있는 건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서방이 미려 없이도 애들을 이렇게나 잘 키울 줄 누가 알았겠어. 마서방 참 대단한 사람이야. 과거에 내가 마서방 무시한 게 미안해질 정도라니까. 작은아버지, 얼른 우리 형부한테 사과하세요. 그 강촌 시골에서 딸을 해외에 있는 유명한 음대 보내고 아들을 약사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심지어 우리 형부 농사 짓는 것도 잘 돼서 아빠가 형부한테 주신 돈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다잖아요. 그래 내가 미안해서 마서방. 자네는 계속 서울에 남아서 형님 회사에서 일했어도 잘했을 사람이야. 아휴, 우리 미려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네. 아내가 죽고 나서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처가와 교류를 하며 지냈는데 딸아이가 아내를 따라 성악의 길을 걷고 아들이 약사가 되니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처가 식구들은 그제야 저를 인정해주는 눈치였습니다. 큰 딸아이는 성악의 길을 걷게 되면서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멋진 짝을 만나 결혼 후 독일에 정착을 하였고 약사된 아들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약국을 차렸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게 너한테 더 편하지 않겠냐? 네가 여기서 지낸다고 하면 외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서운해하실 텐데 서울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지 그랬어. 대학 다닌 동안 같이 살았으면 됐지 뭐. 그리고 아빠 혼자 살게 하는 것도 싫고 나는 공기 좋은 시골 동네가 더 좋아.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잖아. 제 생각엔
아들은 저를 혼자 지내는 걸 두고 보고 싶지 않아 시골로 내려와 머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참 과거 저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마 사장님, 곧 있으면 며느리 맞이하겠던데요? 마 사장님 아드님 지금 약국 건물에 있는 내과 간호조무사라 사귄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던데 마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소문이네요. 아들 연애는 그게 관심이 없어서 물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랍니까? 둘이 데이트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마 사장님 약사 아들을 간호조무사한테 장가보내도 괜찮겠어요? 아들이 시골로 내려온 지 1년 만에 약국 같은 건물 병원에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저는 아들의 연애 상대가 누군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독일에 있는 딸아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딸아이가 다소 흥분한 상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서인이 간호조무사 만나고 있다는 그 소문이 사실이야? 아빠도 그 소문 들었지? 독일에 있는 내가 알 정도면 아빠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내가 성현이한테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건지 모르겠다. 너는 누구한테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빠, 당장 성인이 보고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해. 우리 성인이가 왜 그런 애를 만나야 되냐고. 그리고 걔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 애를 만났네? 시은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둘이 좋아서 만난다는데 뭘 보고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애라니 이 말주심 못해? 아빠, 성현이 약사야, 약사. 거기에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고작 그런 애를 만나?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이모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성현이 보고 당장 헤어지라고 해. 딸아이뿐만 아니라 처제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간호조무사와 만나고 있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저보고 헤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 전화들을 받으며 저는 과거 아내와 저의 일이 생각이 나 오히려 아들을 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성현아, 아빠는 네가 만나고 있는 여자랑 헤어지려고 할 생각 없으니까 네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고 다른 사람 의견에 신경 쓰지 마.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그래도 아빠만큼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 그 사람이랑 곧 결혼할 생각이야. 조만간 인사시켜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게 결혼해봐서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는 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고 싶어 저는 두 사람을 도와 결혼을 시키기로 했는데 결혼을 목전에 앞두고 며느리가 은근슬쩍 저에게 지불해주면 안 되냐 물어보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신혼집은 성현씨가 대출해서 구해오기로 했는데 아버님도 알고 계시죠? 성현씨 말로는 원래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기로 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성현이 이 녀석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왜? 제 이야기는 내가 도와주길 바라는 거냐?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저희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인데 대출금으로 나갈 돈을 모으면 앞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현씨가 독립심이 강해서 그렇지 저는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그 도움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신혼집 그냥 아버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봐도 아들에게서 답답한 구석이 있어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아들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저에게 신혼집을 받으며 고마워하면서도 죄송했습니다. 아빠, 항상 받기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가 나랑 누나 부족함 없이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다 커서도 이렇게 도움받기만 해서 정말 미안하기만 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한테 이 정도는 해주려고 빼둔 돈이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내 돈으로 네 신혼집 사준 게 아니라 네가 받아야 할 네 몫으로 사준 거니까 네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아빠, 나는 아빠 돈 절대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웬만하면 나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아빠도 알겠지만 요즘 합가하는 게 쉽지 않잖아. 일단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아빠 모시고 사는 걸로 할게.
나는 혼자서 살아도 괜찮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로 생각해서 긁지 말고 둘이 잘 살아. 네가 아빠 외로울까봐 이 시골까지 내려서 살아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며느리는 제 성에 차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를 떠나서 말로만 잘하는 가벼운 스타일이라 정을 줄래야 줄 수 없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내 아들의 아내이니 늘 웃는 얼굴로 며느리를 맞아주고 했는데 어쩌다 며느리가 제 보호자로 저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건강검진하러 가셔야 된다면서요. 아버님 아드님은 오늘 약국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해서 제가 대신 같이 가드리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나야 우리 며느리랑 같이 병원 가면 좋긴 한데 재학이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걱정이구나. 제가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아버님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성현씨 오늘 퇴근하고 아버님 집으로 온다고 하니까 저녁도 같이 드시는 걸로 해요. 며느리와 함께 건강검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잠깐 낮잠을 청했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며느리가 저희 집 거실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양이 너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냐? 그거 내가 정리해둔 서류인 것 같은데 그걸 왜 보고 있어? 청소하다가 뭔가 싶어서 호기심에 보게 된 건데요. 근데 아버님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세요? 토지세, 보유세, 아버님 건물도 가지고 계셨네요? 그 땅은 성인이 친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고 건물은 성인이 20살 되자마자 혹시 몰라서 사둔 게 몇 채 있다. 건물이 몇 개나 있으시다고요? 아버님 근데 왜 그동안 건물 가지고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 다 어디 있는 건데요? 시내에 있는 거 맞죠? 그럼 시내에 있는 걸 사두지 여기 총구석에 있는 걸 사뒀겠어? 이젠 그만 보고 나랑 같이 장이나 보러 나가자꾸나. 며느리는 그때부터 뭐가 신이 난 건지 저만 보면 주인을 오래 기다린 똥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는 갑자기 저와 합가를 하겠다며 제 허락도 없이 짐을 쌓아들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기까지 했죠. 아버님, 앞으로 아버님은 제가 모시고 살도록 할게요. 결혼 전부터 이랬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님 혼자 사시는 거 알면 제가 나서서 성현 씨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깨달아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 절대로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아빠랑 같이 살자고 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요즘 아빠랑 가까이 지내더니 아빠를 자기가 모셔야 될 것 같다고 먼저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앞으로 우리가 아빠한테 효도하면서 살게. 아들은 며느리가 저와 합가를 하려는 이유도 모르고 저와 함께 산다는 것에 신이 나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러다 애라도 생기면 제가 불편해져 다시 분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버려두기도 했는데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돈 때문인지 저를 정말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아버님 건강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게 챙겨드린 영양제 빠짐없이 매일 드셔주세요. 아버님 이번 건강검진 결과에서 신장이 안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장이 좋다는 영양제를 해서 챙겨드릴 테니까 하루에 꼭 2번씩 드세요.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되는 거 맞지? 이미 병원에서 받은 신장약 먹고 있는데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아버님, 저 간호조무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성현 씨한테 다 물어보고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면 돼요. 며느리는 하루에 10개도 넘는 영양제를 잊지 않고 매일 챙겨주었는데 저는 당연히 의심 하나 없이 며느리가 쥐어주는 영양제를 몇 달 동안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며느리는 저를 경치 좋은 곳에도 데려다주고 근사한 옷도 사다주며 딸노스를 했는데 제가 그것들을 고마워하려 싶으면 며느리는 꼭 돈 이야기를 꺼내 초를 치곤 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저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요. 아버님 친딸인 형님도 아버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아버님 저한테 고맙지 않으세요? 당연히 고맙지. 고맙고 말고. 내 친구들도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나보고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나중에 아버님 재산 나눠주실 때 형님
아버님 말고 아버님 모시고 사는 성현 씨한테 더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예쁜 며느리인 저한테도 선물 하나 정도 주시고요. 며느리가 돈 욕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면 기분이 썩 좋지 않기는 했지만 내 아들이랑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면 나에게 그게 최고의 며느리가 아닌가 싶어 며느리가 돈 욕심을 내비쳐도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 사장, 자네 얼굴이 왜 이래? 오랜만에 봤는데 남편이 전보다 훨씬 안 좋아진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파? 몇 달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 신장 쪽이 살짝 안 좋긴 한데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매일같이 영양제 10개나 챙겨줘서 아플래 아플 수가 없어. 영양제를 10개나 먹고 있다고? 무슨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먹어? 영양제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독인 거 몰랐어 그래? 약사한테도 쓰면서 멍청하게 무슨 짓이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제 낯빛이 안 좋아 보인다며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다는 제 말에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복용하거나 잘못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그런 영상이었죠. 그 영상을 보고 무서워진 저는 제가 매일 먹고 있는 영양제를 몽땅 들고서 아들이 있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성현아, 이거 세아기가 매일 나한테 아침 점심으로 2번씩 챙겨주던 영양제인데 내가 먹어도 되는 것들이 맞는지 네가 좀 확인해봐라. 세아기 말로는 너한테 다 허락받은 거라던데 세아기 말이 맞아? 어? 나는 처음 보는 건데. 아빠, 이거 언제부터 먹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리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걸 먹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아빠한테 주고 있다고 말한 적 없어. 세아기랑 너 우리 집에 들어오고부터 먹었는데 세아기가 너한테 확인받으려고 해서 나는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들은 제가 들고 온 영양제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더니 갑자기 저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도대체 왜 가는 거냐고 물어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미수로 신고 좀 하러 왔습니다. 이분 저희 아버지신데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버지 건강을 해치는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료법 위반해서 처방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약을 훔쳐서 먹였고요. 이거 신고 가능한 겁니까? 아들은 며느리를 살인 미수로 신고를 하겠다고 저를 경찰로 끌고 갔고 경찰들은 아들의 말에 어리둥절해할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며느리가 경찰로 끌려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매달리며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까 제발 저 좀 여기서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 당신 정말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그 돈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내가 돈에 착한 눈이 멀었나 봐. 정말 실수였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야. 당신은 고의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먹인 약들 보고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까 장기 입원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고도 당신의 실수였다고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 하마터면 사람이 죽을 뻔했어. 수사 결과 며느리는 아들의 약국에서 몰래 약을 훔쳐와 저에게 영양제라고 속이고 먹였었는데 며느리가 준 영양제에는 실제 영양제도 있었지만 아스피린 등 제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투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딸아이는 독일에서 한달음에 내려왔고 서울에 사는 처제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부,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에요. 며느리를 용서해주면 안 되고요. 받을 수 있는 벌 다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현이 너 네 와이프라고 안 감싸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잘한 일이다. 저런 애 한번 용서해주면 언제 또 그럴지 몰라서 절대 용서해주면 안 돼. 그러게 내가 저런 애 며느리를 맞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아빠.
없이 산 애들은 꼭 돈만 보면 눈이 돌아서 이런 사고를 친다니까? 아빠 하마터면 며느리 손에 죽을 뻔했어. 결국 며느리는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되었고 며느리는 저희 앞에서 죄를 인정했으면서도 판사 앞에서는 모르고 저지른 실수라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고의적으로 살인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았기에 며느리는 의료법 위반과 살인미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옥중에 있는 며느리와 이혼 소송으로 싸워 어렵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한국에 혼자 둘 수 없다며 저를 독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시기로 한 아들이 저와 딸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아빠 짓은 다 만나고 아빠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아빠를 모신다는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해도 좋고 누나한테 다 준다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빠는 내가 돈 때문에 아빠 모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나랑 같이 사는 걸로 하자. 그동안 아빠랑 누나한테 심력 끼쳐서 정말 미안해. 아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저를 모시겠다고 저와 딸아이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제 재산에 욕심 없으니 독일에 살고 있는 자신 대신 잘 모셔만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을 한 뒤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놓고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인 줄 알았는데 부모는 죽어서야 자식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지내고 있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들과 지낼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잘 구슬려서 아들을 든든한 외가에 있는 서울로 보내고 다시 좋은 재척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